네, 해설갑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은 이제 지수가 이제 코스피 시장 기준으로 사상 최고가를 갱신을 하는 그런 하루였고요. 역시 차별화 장세가 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2차 전지 쪽이 테슬라가 신고가를 갈아치웠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이제 국내 2차 전지 LG화학, SDI, 그 이하 뭐 LNF 대주전자재료 이런 종목들이 좀 강하게 시세를 또 뽑아주는 흐름이고요. 오늘 이제 시장 좀 자세히 좀 보고요. 이 종목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코스피가 2617포인트 0.58%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 0.14%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해줬는데 오늘은 이제 코스닥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코스닥을 어떻게 접근을 하셔야 되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상대적으로 코스닥의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지금 좀 재미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그런 상대적인 박탈감 그런 게 있죠. 삼성전자 뭐 대형주들은 막 치고 가는데 이제 코스닥이 지지부진하고 뭐 제약주 몇 개 이렇게 날라가고 이렇게 하니까 좀 재미가 없을 수 있는데요. 이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코스닥이 좀 지지부진하고 약한 이유가 대주주 양도세 때문에 그렇다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3억은 없어졌죠. 유예가 됐고요. 이게 유예가 됐는데 지금 10억이 남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큰 손들은요, 12월에 좀 매물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개인 물량으로 잡히죠. 이렇게 나오는데, 이 코스닥 수급을 보면은요, 기관이 지금 팔죠. 전통적으로 10월이나 11월에는요, 기관이 매물이 많이 나와요. 이유는 이 대주주 양도세 부분 때문에 12월에 그 물량이 나오니까 미리 파는 겁니다. 미리 팔아놓고요. 12월에 물량이 나올 때 그걸 사주거든요, 기관이. 그런 흐름이 계속 나왔었어요. 지금도 그런 흐름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기간 물량이 좀 나오면서 좀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 좀 약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요. 12월 정도 가면은요, 다시 수급이 개선이 됩니다. 개인 물량이 이제 나오겠죠. 그걸 이제 기관이 받으면서 연초에도 코스닥이 강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코스닥의 틀을 잡아놓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연말에 12월 전에는 좀 코스닥이 약한 모습인데요. 지금은 그래도 강한 편이죠. 왜? 코스피가 신고가를 가고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으니까 코스닥도 상대적으로 좀 약하지 않고 근근히 버티면서 좀 상승도 나와주고 하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지금 오르고 있죠. 오르는 이유. 오르는 이유는요. 역시 외국인이죠. 외국인이 뜨문뜨문 이래도 강력합니다. 이게 2천억, 1300억, 1800억 이렇게 코스닥에 들어오는 것도요. 좀 강한 매물이거든요. 이제 대형주들은 좀 시세를 주는데 코스닥은요 시세를 못 준 종목들이 있죠. 외국인이 그쪽은 사들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매력이 있거든요. 어제 왜 외국인이 우리나라 시장을 사는지 그 달러와 함께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 부분에서 코스닥에서도 매력이 있으니까 들어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이 12월 정도가 되면은요 수급이 좀 개선이 될 겁니다. 기관도 이제 매수가 들어올 것이고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코스닥은 보유 중이시면은요,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그런 관점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뭐 낙폭 과대 중에 시세를 못 준 쪽은 모아 가셔야 되죠. 아직 싸니까요. 이렇게 코스피 대형주들이 막 올라가서 시세가 아주 비싸게 형성이 되면은 다시 이쪽으로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주식은 싼 쪽을 계속 찾게 됩니다. 그런 관점으로 이제 코스닥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코스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역사적인 신고가를 갱신을 하면서 정말 강하죠. 월봉으로 보면은요, 11월에만 15.46%가 상승을 했거든요. 역시 이 축에서는 반도체 부분이 있고요. 뭐 경기 민감주들, 뭐 조선주나 화학주, 뭐 철강, 여타 종목들도 같이 따라오면서 2차 전지까지 이렇게 올라오면서 시세를 만들어주는 흐름이고요. 역시 중심에는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쪽이 이제 시세를 견인을 하면서 이렇게 움직였는데 오늘 이제 수급을 좀 살펴보면은요,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7,200억 계속적으로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일별 동향으로 보시면은요,
코스피를 보면 정말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고점에 와 있는 것 같은데 왜 외국인들은 왜 이렇게 사지? 단기간에 보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단기간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고점을 갱신하는데도 강하게 지금 매수를 하는 것이고요. 이 매수 물량이 있었기 때문에 고점을 갱신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선물과 함께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매수의 중심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시가총액 대형주들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외국인 최근에 선물을 많이 샀죠. 3조를 넘게 샀습니다. 이 부분에도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제 오늘은 좀 3천억 정도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선물을 강하게 사놓고 지수를 끌어올립니다. 대형주를 사면서 선물까지 같이 따라가죠. 그래서 이쪽에서도 엄청난 지금 수익을 얻고 있는 거거든요, 외국인은. 자, 이쪽을 보시면은요. 302 정도 되나요, 선물 지수가? 여기서부터 외국인이 사기 시작했어요. 그럼 쭉 끌어올렸죠. 지수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 쪽에서도 엄청나게 수익을 챙겨가고 있다. 오히려 옵션은 지금 무시를 하고 있죠. 선물 쪽에서 강하게 수익을 챙기면서 12월 만기일까지 좀 끌고 가려는 그런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3천원 정도 이제 차익 실현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상대적으로 지수가 많이 올랐다고 좀 생각을 하죠. 하면서 어느 부분에서는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현물에서는 계속 삽니다. 중기적인 틀에서 상승 관점 역시 변하지 않았다는 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는요, 코스피 시장의 월봉입니다. 여기를 돌파를 했죠. 돌파를 해서 여기서 뭐 조정 나와도 상관없어요. 지금 시장에서도요, 지난번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고요, 내려가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자리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사상 최고가를 이미 뚫었고요. 여기서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은 그건 이제 기술적인 조정일 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내가 매수의 기회로 좀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을 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제가 뭐 이런 구간 때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주식을 매수를 하시고요. 뭐 5% 정도 수익이 나시면은 반 정도는 챙겨주시고 나머지로 좀 대응을 하시면서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최근에는요. 그런 말씀을 안 드리고 10%를 말씀을 드리죠. 지금 구간은 강세장입니다. 강세장이고 상승장으로 이미 갔기 때문에 지금은 5%를 먹는 게 아니에요. 10% 정도까지 이제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0% 이상이 되면은 그때 반 정도 챙겨주시고 나머지는 쭉 들고 가시면 됩니다. 언제 시장이 꺾일 때까지. 뭐 그 중간에 뭐 한 25%, 30% 정도 어느 정도 뭐 수익이 많이 되면은 이런 거는 이제 뭐 챙겨주셔도 되는데 나머지 물량을 쭉 끌고 가자는 입장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주식을 새로 매수를 하기보다는 수익이 난 쪽을 쭉 끌고 가면서 어느 정도 이제 비중 조절을 그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구간과 다른 관점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 이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상승 구간이고요. 추가적으로 더 계속 보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신고가를 갖고요. 종목이 아니죠. 지수기 때문에 지수가 전고점을 돌파를 해서 간다는 거는 더 간다는 얘기죠. 그렇게 어느 정도 좀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상황들이 달러 약세에 의한 강력한 유동성, 외국인의 강력한 매수, 삼성전자, 반도체, 우리나라의 산업에 대한 매수,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시황 좀 말씀을 드리고요. 종목들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전력을 보면은 한국전력도 좀 말씀을 드리고 한 10% 정도 좀 수익권에 왔는데요. 한국전력은 좀 더 보자는 그런 의견을 좀 드릴게요. 오늘 거래량이 좀 쓰면서 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고점이 이 부분이죠. 돌파를 하면서 강력한 수급과 함께 고점을 돌파를 했고요. 역시 저평가된 종목이죠. 저평가된 종목을 지속적으로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도 한국전력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수급을 보면 강력하게 양매수가 좀 들어왔죠. 연기금 최근에 계속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은 말씀을 드렸고 이제 보유를 좀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조금 더 보자는 그런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두산도 좀 상승을 했죠. 오늘 두산 인프라코어가 본입찰이 있었고요. 두산 인프라코어가 매각이 되고 두산중공업이 우리 유상증자가 이제 성공이 되면은 자구안을 성공적으로 이행을 하고 이제 졸업을 한다고 그런 모멘텀을 말씀을 드렸던 두산인데요. 두산은 아무래도 오늘 뭐 인프라코어 본입찰 요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좀 강세를 받았고 반 정도는 좀 챙겨 주시면서 가자는 입장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뭐 말씀드렸는데 뭐 신세계 이터내셜도 오늘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지금 저가 있는 종목들이 계속 이렇게 순환매를 돌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이런 부분 계속 보셔야 되고요. 다 상승이 나왔고요. 롯데제과는 아직 상승이 덜 나왔죠. 아직 본격적으로 좀 상승을 보여주지 않았는데 그래서 역시 우리가 롯데제과는 계속 관심을 가질 수가 있죠. 여기서 보면은 이런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실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아직까지 상승이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기가 계속 하락을 했죠. 하락을 하는데 이 구간부터 저점이 나온 구간부터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롯데칠성도 같거든요. 롯데칠성은 이제 급등이 나왔죠. 롯데칠성도 이런 패턴이거든요. 쭉 빠지고 여기서 거래량이 늘면서 GK헬스도 말씀을 드렸죠.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하는 구간. 지금 롯데제과는 아직 시세를 못 준 반면에 같은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뭐 실적 나쁘지 않죠. 실적을 보면은 작년까지는 우상향. 그리고 최근의 실적을 보면 역시 2분기까지 438억을 하면서 중간 이상 한 거죠. 작년만큼 실적이 전혀 나빠지지 않은 그런 종목. 최근에 말씀드린 종목, 뭐 신세계 인터내셔널, 뭐 한국전력 다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롯데제과는 아직도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았으니 관심을 갖고 보셔도 된다는 관점 좀 말씀을 드리고요. 한전 KPS는 좀 완만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역시 한전 KPS도 많이 시세를 주지 못했어요, 아직. 한국전력이 올라가면은 따라갈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 종목입니다. 지금은요, 계속 업종 순환매가 돌기 때문에 그 순환매를 좀 기다리시면서 모아 가시는 게 맞습니다. 이쪽이 안 오른다고 이렇게 옮겨가고, 여기 잡았다가 또 안 오른다고 이렇게 옮겨가고 하면은 오히려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 업종 순환매가 지금은 돌고 있는 그런 장세고, 그게 상승장의 특징입니다. 먼저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쪽이 딱 뚫어서 전고점을 넘겨놓으면은요, 여기서부터 이제 완만한 상승이 나오면은 다른 쪽도 이제 순환매가 돌면서 계속 가거든요. 이런 부분 기억을 하시고요. 오늘 이제 특징주로 좀 보이는 종목이 이제 CJ ENM인데요. 우리 이제 모로콘 구독자님이 가지고 계시는 종목이죠. 이 패턴이 이렇게 쐐기형 패턴으로 삼각형 패턴이거든요, 이게. 여기를 돌파를 하면서 좀 추세를 좀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는 종목의 이제 CJ ENM이고요. 최근에 뭐 코스닥에서 기관이 계속 매도가 나오면서 좀 약세를 보였는데 외국인은 좀 꾸준히 좀 매수가 들어오고 기업을 잠깐 살펴보면은요, 이제 PBR이 0.8배고요. 배당은 1% 정도 주고 실적을 좀 봐야 되는데 실적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컨센서스도 뭐 크게 줄지 않고요. 꾸준하게 나오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 종목도 지금 상태에서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네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 채널은 개인적으로 막 종목을 여러 개를 말하지 않죠. 몇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분할 매수를 하고 모아가서 좀 집중을 하는 스타일이지 여러 종목을 뿌려서 이 종목 오르면 그거 자랑하고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이 채널은. 하루에 몇 종목 얘기하고 또 다음날 또 몇 종목 얘기하고 하면은 그 중에서는 급등하는 주식이 분명 나와요. 그때 자랑을 하고
다른 거는 그냥 기다리고 또 여러 종목 얘기하고 저는 그런 거는 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좀 안정적으로 기업을 분석을 해서 저평가돼 있고 물리지 않고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 그런 종목들로 앞으로도 소개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요, 계속적으로 좀 순환매가 돌 것이니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으로 계속 참고해서 시장에 접근하시면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누가 봐도 좀 상승장이 맞고요. 전 개인적으로 추가적으로 시장이 더 간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5G나 2차 전지나 말씀드렸던 종목들 시세를 주면은 반 정도는 챙기고 반은 끌고 가는 전략으로 계속적으로 좀 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종목으로 너무 크게 또 수익을 보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같은 장에는 그냥 나머지 종목을 갖고 있으면은 그 종목들이 수익을 줄 수가 있거든요. 최근 종목들이 계속 그랬죠. GKL은 좀 단기간에 좀 올라온 면이 있어서 이제 매도는 했는데 다른 쪽은 좀 그런 게 아니니까요. 그렇게 좀 보시면서 가시면 좋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뭐 어느 정도 챙긴 부분은 저평가되어 있는 쪽 그런 쪽을 다시 좀 모아갈 수 있죠. 최근에는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쪽에서 계속 시세가 이제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이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잘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